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준비한 내용은 챗GPT 시대에 이거 이제 수식어고요. 기업 데이터 분석,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그리고 과제 이런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단계 정도로 이제 나눠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와 현재, 그래서 지금까지 시점에서 기업의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크게 안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고민거리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최근의 상황, 2023년 특히 챗GPT 이후로 생성 AI가 등장을 하면서 벌어진 변화, 이 부분을 좀 짚어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겠느냐, 이 과제 부분을 같이 검토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업한테 데이터와 분석이 중요한 이유를 굳이 다시 얘기하자기보다는, 이게 분명히 많은 기회를 주는 건 틀림없는데, 그죠?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 데이터가 없으면, 그죠? 첫째, 그럼 일단 분석을 못할 거고, 일단 분석을 안 하면 데이터가 많아도 쓸모가 없겠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데이터 분석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의 종류는 꽤 다양하죠. 지금 배포된 자료에는 숫자가 좀 잘못돼 있죠. 그래서 합이 100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숫자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75% 정도는 저형 데이터를 단순 집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게 2023년 현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게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75%가 여전히 많은 데이터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형 데이터를 단순하게 집계하는 데서 진도가 더 안 나가냐 이거죠. 그죠? 저 위에 있는 15%는 저희 소위 소셜미디어 분석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버즈 분석 하던 거 있죠? 그 정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가치를 주지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여기는 이제 소위 요새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대목들이죠. 저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비저형 데이터를 합쳐서 보든 간에 어쨌건 알고리즘이 들어가면서 예측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분석해야 되는 방법, 그 다음에 분석하는 사람도 상당히 다르죠. 자, 매년 한 50%씩 데이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거의 대부분은 비저형 데이터예요. 돈과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들. 그렇긴 하지만 이 매년 생성되는 이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 넘게를 분석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했다 이게, 그죠? 매년 50%씩 늘어나는데 거기서 한 0.5% 정도만 분석으로 써먹고 있다고 치면 그 수많은 부분들이 지금 건드리지도 못한 상태로 계속 쌓여가는 거죠. 백록으로.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장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면, 첫 번째 품질, 정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실제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죠. 두 번째, 데이터 양과 다양성. 데이터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데 그걸 다 건드리기도 어렵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도구하고 기술, 이 측면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제가 특히 개인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4번, 5번입니다. 뭘 분석할 거냐? 그걸 디파인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석 대상 업무를 비즈니스 분석가가 또는 데이터 분석가가 이해를 못한다.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분석한 결과가 뭔가 그림이든 나왔다고 해도 그거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이걸 실제로 비즈니스가 바뀔 수 있는 의사결정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 잘 안 된다. 바틀렉이 걸려 있어요. 이게 현재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챗GPT한테 저도 물어봤어요. 앞에 김선영 상무님처럼. 근데 진짜 앞에도 제가 다른 시간에도 보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보니까 5가지를 일단 얘기를 해줍니다. 장애물들에 따라서 벌어진 일들. 첫 번째, 분석이 비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시간과 자원을 엄청나게 낭비를 한다. 이게 벌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가 있어도 제 몫을 못하고 의사결정은 비즈니스적으로 잘못된다.
결과가 왜곡되고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면 결과적으로 분석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구나 하는 평판이 가득차게 되겠죠. 점점 더 이제 구석에 몰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라는 게 안타까운 대목이죠. 이건 이제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분석을 뭘 하느냐를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정형 분석 같은 경우에 일단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이 많지 않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게 무제한이다. 이게 조합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양한 그 관점으로 분석 주제를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가공 항목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심각한 바틀렉이 걸렸던 부분은 뭐냐면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을 만드는 데까지는 분석가들이 관심이 많은데 만들어 놓고 나서 문서화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힘들거든. 그리고 글로 써야 되는데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많은 시간과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석이 원하는 만큼 그 다음에 요구를 받은 만큼을 소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분석 결과의 완성도도 스스로도 흡족하지 않은 거죠. 비전형 데이터 쪽을 보면 여기는 또 다른 성격의 이슈들이 있었죠. 일단 데이터 그냥 저장한다. 뭐 스토리지만 많으면 저장한다까지는 생각보다 쉽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신경 쓸 거리들이 개입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퀄리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저형 데이터 분석과 비저형 데이터 분석이 각기 따로 노는 문제까지도 있었던 거죠. 이 두 개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 소셜 분석대로, 그다음 숫자 분석대로 따로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2023년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변곡점을 하나 또 만나죠. 인공지능이라는 그 큰 그림을 한번 짚어보면 추세로 보면 이게 이제 알파고 때 한번 점프를 하죠. 알파고 때 한번 점프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왜? 디지털로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디지털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제 중요도가 데이터 분석 쪽이 굉장히 커졌고 인공지능도 같이 점프를 하죠. 그랬던 게 2023년에 챗GPT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지금 업데이트한 자료 보면 11월 16일 날 어제 기준이니까 최근 상황인데 뭐 주춤한 것 같았어도 다시 이제 끝까지 올라오는 제일 피크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증가 추세에 있던 게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로 바뀌면서 한번 그 스텝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저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는데 23년도 그 스프리에서 조사한 결과를 한번 보면 국내 기업 기준으로 돈 들인 만큼 성과가 나왔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47.8% 정도가 달라진 거 없다. 그리고 7.5%가 오히려 성과는 떨어졌다. 이러한 응답을 했어요. 말을 바꾸면 돈 들인 것보단 그래서 좀 더 나왔다가 절반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투자 가치가 과연 있는 거냐 이게죠. 그렇죠? 왜 대체 효과가 안 나오는 걸까? 분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이 모여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봐야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결과가 업무에 연결이 안 되니까 성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챗GPT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보면 상황이 바뀐 건 이제 챗GPT 이후라고 보면 이걸 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 거냐? 이게 챗GPT가 하는 얘기니까 믿어도 될까요?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못 믿을 부분이 많겠죠.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죠. 데이터 넣처리, 텍스트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가공할 수 있답니다. 뭐 말 맞죠. 말 맞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죠. 앞에서도 앵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모든 데이터,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런 데이터들이 다 전처리에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죠. 두 번째 텍스트 생성과 요약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전에 데이터 분석을 사람이 하고 결과를 사람이 설명해야 되는 구조였다면 이걸 아예 질의응답 시스템 형태로 구축해 놓고 나면 그 부분들이 자동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고객 상담 지원 넘어가고 인사이트 도출, 예측, 모델 개선, 피드백 이런 챗GPT를 써먹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무엇을 분석할 거냐를 뽑아내는데 챗GPT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여기 이제 예시로 들어놓은 거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치고 그 업무 수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고객 이탈 방지 요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쪼개봐라 이거죠. 뭘 분석할 건지. 분석할 내용들을 쪼개라고 하면 여기 5가지 나오라고 했으니까 5가지 정도로 나와요. 사람 머리로 이렇게 뽑아낸다라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부터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한 회사에 10개 업무가 있는데 10개씩 뽑아내면 이미 100개의 분석할 주제들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프로그래밍 부분은 매우 뛰어난 상태죠 이미. 그래서 거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코드들을 줘요. 지금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 지도상의 두 지점 간의 이동 소요 시간을 교통수단별로 추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사한 좌표들을 이제 수치상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추출을 하고 그걸 가중평균해서 결과값을 내라 한 세트인데 꽤 복잡해 보이는 이 한 세트의 프롬프트를 가지고 바로 하나의 세트의 코드 스니펫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돌려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는 만일 우리가 손으로 짜고 머리로 짜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할까 말까 한 그런 성격의 업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GPT 3.5는 매우 빠르니까 이걸 만들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10초도 안 걸리겠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분석과 해석을 자동화하는 대목이죠. 여기는 이제 말만 하고 데이터만 주고 분석은 누가 챗GPT가 그냥 하는 그 개념이에요. GPT-4의 어드밴스 데이터 어널리시스 뭐 7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걸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불렀지만 데이터만 받으면 그 데이터의 파악 또 정제, 시각화, 그 다음에 파생 변수 생성이나 추가, 그 다음에 결과 해석까지 지금 여기 색깔이 있는 부분은 데이터 준 거의 추세고 나머지는 이동평균인데 이런 보조적인 항목들을 만들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빨간 박스에 칠해놓은 것처럼 자 저렇게 생겼다면 의미상으로 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여기까지가 챗GPT에 의해서 바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거죠. 챗GPT가 그 수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크죠. 왜? 여기서는 어차피 대화형 모델이기 때문에 수치를 바로 계산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넣어놓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두 가지 옵션이 있죠. 하나는 그 숫자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면 프로그램을 생성을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어드밴스 데이터 어널리시스 같은 요 아예 자동 분석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이 둘 다 보완적으로 사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델링, 그 다음에 결과 해석, 그 다음에 업무 시사점 도출까지 풀 세트를 챗GPT 중심으로만도 풀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로그 내용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예제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각화 같은 경우도 뭐 이제는 쉬워졌죠. 우리 항상 시각화 툴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시각화에 능숙해 있어야 됐었어요. 근데 말로 몇 줄 얘기만 정확하게 해주면 바로 시각화는 원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지금 케이스는 상품을 프로파일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사용을 해서 상품을 프로파일링하고 시각화된 결과물과 그걸로부터 얻는 시사점을 정리해서 보여줄 때까지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일반적인 상식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 데이터니까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에서 특히 고객 리뷰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을 때 분석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챗GPT가 어느 정도의 근처까지 상식까지 결합해서 제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기존의 소셜 데이터 분석하던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리퀀시 베이스로 신택틱하게 매칭을 해서 카운트가 많은 게 빅데이터 AI니까 빅데이터 AI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의미는 읽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도 마음대로고 설명도 마음대로, 시사점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왜? 얘가 힌트를 사실 안 줬으니까. 지금 보시는 건 이런 생성 AI만을 이용을 해서 소셜 분석을 하는 방식을 시도를 해본 거예요. 자, 네이버 클로버한테 왜 여기는 그 최근 데이터까지 있으니까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많이 얘기되는 주제들을 몇십 개 뽑아봐라. 그리고 고주 이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리고 어느 더 많이 얘기되냐? 거기까지 이제 받아왔다 이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똑같이 그리고 싶다면 워드 클라우드 그려주면 된다. 그죠? 코딩을 해라? 만들어주고 어드밴스 데이터 어널리시스 바로 그리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한계들이 좀 있어요. 한글 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아직 기술적 제약은 좀 있죠. 하지만 번역된 걸 기반으로 놓고도 여기서 지금 의미 해석까지를 나름 객관적으로 해주고 있으니까. 자, 저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뒤에서는 각 개체 간의 유사성 같은 개념들이 내장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림에서는 양평해장국을 한번 넣어봤어요. 양평해장국. 뭐가 비슷한 게 있냐? 양평해장국하고 맛, 재료, 조리 방식 측면에서. 그랬더니 1번부터 20번까지 해장국 대신에 소고기 해장국을 먹어라.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점수까지 부여가 돼요. 그럼 이 숫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정량화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감성 분석을 한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블로그 내용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소비자 리뷰가 있다 이거죠. 후기가 쭉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의 리뷰마다 감성이 중립적인지 부정적인지 리뷰로 분류를 하고 텍스트를 해석하고 감성을 점수화시킨 다음에 이걸 요약을 해서 재원까지 뽑아내는 게 가능하겠죠. 이게 이제 뭐 상상이 아니라 블로그를 보시면 예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저런 방식을 이제 좀 확장을 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 어떤 특정한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보니까 시장 내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첩보를 읽어다가 집어넣고 마인드맵을 그려라. 그러면 마인드맵을 만들어내요. 근데 비주얼라이즈가 안 돼 있으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스크립트를 짜라. 그럼 짜겠죠. 짠 걸 가지고 그린 겁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농심에 완도 다시마를 계속 쓰겠다. 비싸도. 좋은 건데 한편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건 뭘까? 그쪽을 찾아다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설명까지를 해줄 수 있겠죠. 요새 이제 그 챗GPT가 비전까지 달렸죠. 그래서 이미지를 읽어요. 이제 새로운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미지를 읽었다 이거죠. 사진 한 장 보고 그 사진에 있는 상황을 그리고 인물을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인물의 특성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인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패션, F&B 또는 여행 같은 경우도 추천을 해주는 게 가능하겠죠. 왜? 인물의 특성이 파악됐으니까. 그죠? 저한테는 핸들 잭슨 와인을 마시라고 하던데 여기까지가 간다 이거. 그죠? 사실 좋아하는 와인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상품 추천이나 사기 적발 같이 이 어떤 일종의 프로덕션 시스템 형태로 가는 이 애플리케이션도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기업의 데이터 분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단위 시간당 분석 업무 양적으로 3배 정도는 당연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3배야. 그리고 품질, 완성도 이쪽도 2배?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 왜? 사람이 못 짚던 부분들을 짚는 게 생각보다 되게 쉬워졌거든요.
빠뜨리는 거, 그 다음에 업무를 잘 모르는 거, 이런 것까지가 챗GPT로 가능해지니까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퀄리티, 퀀티티 600% 정도는 그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봐도. 자, 2023년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거의 끝나가요. 이 시대에 이전의 데이터 분석과 비교를 하면 2022년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다른 세대다 이죠. 그렇죠? 효율성, 자동화, 그다음에 보급 분석, 요 실시간 분석, 이것도 지금 API 이용해서 바로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처리, 시각화, 그리고 특정 대상의 맞춤식의 모델, 품질 개선, 전부 다 지금 상당히 많이 챗GPT가 또는 비슷한 LLM들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분석가 측면을 보면 어차피 사람이 하던 일이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등장을 한 게 지금 한 10년 전 정도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이 정도가 다 필요한데 진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려면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의미 해석과 전파까지, 그 다음에 일반 교양부터 도메인 알리지까지. 근데 지금 챗GPT 같은 이 범용 모델들은 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 수집 당연히 아니까, 분석, 모델링, 상당히 고급 모델링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의미 해석과 알기 쉽게끔 전달하는 것까지 다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끝나고 일반적인 교양의 상식까지 있어서 예를 들면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의 변화까지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영어도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 거죠. 자, 워크플로우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고민거리는 그 데이터 엔지니어 또는 IT 쪽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측면에서 연계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일단 커뮤니케이션도 어려웠지만 과정적으로 세부 사항들을 주고받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품질 점검, 이슈 발견, 그리고 정제 방안 마련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니라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게 가능해졌죠. 또 현업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바틀렉이었던 부분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였어요. 특히 쉽게 설명해달라. 이거 굉장히 어려워했던 거죠. 그죠? 사장님한테 보고한다? 사장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거를 지금 부담을 엄청나게 던 상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문서화. 설명을 하거나 주석을 달거나 또는 별도의 문서를 만드는 산출물 작업,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재사용 가능하게 포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동료 분석가와의 코어 부분을 훨씬 더 월등히, 그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이 전체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작업이 굉장히 편해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죠. 자,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GPT 같은 이런 언어 모델들, 그죠? 말로 시켜가지고 결과를 뽑아야 되는 거 생각보다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왜? 아주 특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정할 줄 모른다. 왜 지정을 못하죠? 업무를 모르거든.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툴은 똑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제공되지만 그걸 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는 품질이 천차만별인 거죠. 말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업무도 잘 아는 사람은 이걸로 빨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도 별로 나아질 부분이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프롬프트 작성하는 기술 측면에서도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도 특정한 업무, 그래서 뭐 우리가 정형 분석, 비정형 분석, 어떤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 업무가 뭐냐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사용할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라지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업무별로 데이터 분석이든 아니면 대상 업무든 인사, 마케팅, 영업 각각에 대해서 전체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놓고 그게 준비가 돼 있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뭐 아직 이제 시작인 거고 시장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준비가 돼야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생성 AI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대에서 이제 성공의 조건이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도 이미 데이터를 잘 분석하려면 문제를 잘 찾아야 되고 찾아내는 문제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데이터가 필요한 게 다 있지 않으니까 한정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할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의미 해석, 그 다음에 설명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숙제들이 잔뜩 있었죠. 그런데 하나씩 짚어보면 분석 문제, 챗GPT의 일반적 상식 갖고도 상당히 많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도 판단도 챗GPT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상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사람 목,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서의 챗GPT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지 역할 분담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비율은 되는 것 같다. 특히 문제 발견 그리고 주어진 데이터를 최대한 쓰는 거, 그 다음에 의미 해석이나 설명 이런 부분들은 이전에 사람이 하던 레벨하고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당연히 데이터 분석 능력이 좋아야 되는 건 분석 입장에서 당연한 거고 여기에 이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 도구한테 무슨 말을 던져서 어떻게 꺼내낼 거냐, 어떤 각도로 조금 더 쓸모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할 거냐, 이게 데이터 분석가들한테 결정적인 이슈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자, 현재, 그리고 현재라고 해봐야 거의 뭐 2023년도 초반까지 아무런 변화가 거의 없이 쭉 이어져 왔던 그 마틀렉만 가득했던 기업의 데이터 분석이 이제 2023년에 생성 AI가 등장하면서 혁신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를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전체 과정에 챗GPT의 또 비슷한 도구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사내의 공유까지 전체.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이 도구들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걸 간과는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다. 한계도 상당히 다양해요. 여기 이제 그 다양한 한계 중에 하나는 처리 용량. 이게 엄청 크고 헤비한 모델이다 보니까 얼마나 커버해 줄 수 있는 용량 측면에서 이슈가 있어요. 그 앞에 그 어드밴스 데이터 어널리시스 가지고 프로파일링하고 한 예시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좋은데 가다가 섭니다. 그리고 처리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업용 버전 엔터프라이즈로 간다고 해도 그게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돼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전에는 잘 돌아가는데 오후엔 잘 끊어져요. 왜? 사용량이 많거든. 글로벌하게. 거기다가 언어 이해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프롬프트에 한국말로 넣어도 좋은데 영어로 직역하면 영어로 말이 되게끔 한국말로 넣어줘야 쓸만한 결과물을 던져줍니다. 학습된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모델링에 많이 쓰는 캣부스트 같은 거는 몰라요. 학습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한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안정적 운영, 보안성 이 부분이 아직도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내 분석가들이 이 툴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할 거냐. 그냥 분석하는 거 말고 분석은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툴을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휘를 하면서 분석을 하는 방식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상당한 경험과 훈련을 요구한다 이거죠.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 과제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모두가 이거를 시행착오를 겪기는 곤란하다. 조직 내에서는 누군가가 패스파인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도구가 어떤 용도로 유용하고 어떤 부분에선 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 잘못된 코드를 줄 때도 자주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특성과 한계.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 영역별로 획일적이지 않다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된다는 걸 파악해 놓는 게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생성 AI가 제공하는 기능이 단순히 코드 생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멀티모달로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새로운 분석 주제, 기존에 접근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의 그리고 새로운 주제를 어떻게 찾아내서 경쟁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걸 이제 그 현장 론치할 거냐. 이런 쪽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그래서 교육하고 훈련 필요한데 어느 정도까지가 필요하냐면 단지 챗GPT가 이렇게 생겼어요. 프롬프트를 잘 쓰면 좋아요. 이거는 소용없고 챗GPT가 뱉어내는 결과에 대해서 코렉션. 아, 이건 틀렸어요. 이건 이렇게 바꿔갖고 시켜야겠네. 코렉션 가능한 레벨까지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시대가 바뀌었고 기회가 엄청난 게 하나 등장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지금은 한 번쯤 전사적 전략을 다시 세울 시점이 됐다라고 보인다 이거죠. 왜? 사람도 많아졌어요. 분석 쪽에.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도구가 와서 이전하고는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달라진 판에서의 전략, 뭘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단기적으로 그리고 뭐부터 인력, 기반 구조, 도구, 실행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챗GPT를 그리고 챗GPT가 촉발한 새로운 시대의 데이터 분석이 어디쯤 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새로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제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느리게 가고 싶은 상관없지만 빨리 가고 싶다면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